영남 씨와 저는 자그마치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오영남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요? 네, 네. 오영남 씨 아내분. 네, 그런데 저 오영남 씨랑 7년 연애한 사이입니다. 네? 뭐라고요? 자기야, 부산까지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해. 에이, KTX 타면 바로 집이 코앞인데 뭐. 그리고 나는 내일 쉴 수 있지만 자기는 출근해야 되잖아. 고마워. 나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까지 와주고. 오빠가 바빠서 그런 건데 뭐. 덕분에 나도 서울에서 데이트하고 좋았다. 나도. 응. 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부산으로 갈게. 알겠다. 택시 왔다. 갈게. 해외 출장 어디요? 자기야, 어디야? 여기네요. 프로젝트 발표가 코앞이라서 지금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 끝나면 우리 집에 올래? 집에? 오케이. 나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게. 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네요. 완벽한 양다리인데요. 저는 그 사람과 자그마치 7년 동안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다른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오빠랑 이런 시간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지? 응? 잠시만. 팀장님이 뭘 좀 물어볼 게 있다 해서. 그나저나 수진아, 우리 결혼식 이제 한 달 남았지? 바빠서 혼자 준비 다 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오빠. 거창한 프로포즈는 못해도 내 진심을 꼭 알아줘. 당연하지. 오빠가 10년 동안 내한테 정성을 다한 거 결혼하면 내가 제대로 보답할게. 고마워. 그런 의미로다가 응.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혼인신고? 우리 결혼하면 자기 서울로 와야 되고 청약도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먼저 빨리 하면 좋잖아. 김수진은 내 거다. 이 법적으로 도장 쾅쾅 찍고. 그래, 좋아.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혼인신고하고 올라가면 되겠네. 그러자. 응. 근데 혼인신고 얘기하니까 이제 진짜 칠감이 난다. 너무 좋다. 나도.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빠, 잘 올라갔나? 피곤하지? 아침부터 구청 간다고 자기가 더 피곤하지. 에이, 아니다. 근데 혼인신고 하고 오니까 뭔가 또 새롭네. 나도.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근데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그래. 알겠다. 얼른 쉬고 내일 통화해. 사랑해. 덕이 출장은 잘 다녀왔어? 근데 자기 보고 싶어서 혼났대. 나도. 근데 자기 강주 발령 났던데. 광주에서 새 프로젝트 들어간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함없지. 걱정 마라. 근데 우리 얼른 올라갈까?
얼른 가자. 진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오래 사귀어서 그런가 이제 너한테 질렸다. 지금 그게 말이 되나? 너 강조 발령 난 뒤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줄 알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나 먼저 갈게. 영남 씨. 민정아. 영남 씨가 회사의 청첩장을 돌렸다고? 뭐 10년 사귄 여자친구랑? 그 진희 씨가 여긴 어쩐 일로? 드디어 밝혀지죠. 이게 다 사실이가? 니랑 내랑 7년 만난 거 싹 다 얘기했다.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노? 나만 보고 10년 동안 기다렸다더니 오빠 이런 사람이었나? 나 그냥 절대로 못 넘어간다. 아니, 수진아, 양다리 걸친 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 결혼 전에 진희 씨랑은 다 정리했고 나한테는 이제 너뿐이다. 수진아, 제발.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도 소송할 거다. 오빠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내가. 네, 자 지금 수진 씨는 수진 씨대로 그리고 진희 씨는 진희 씨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우선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수진 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상수 변호사님. 김수진 씨는 혼인 신고를 할 때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와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혼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랑 또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네요. 혼인 취소는 결혼을 할 때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의 효력을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결혼 생활 중에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전 사유이냐 결혼 중 사유이냐에 따라 혼인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남 씨의 경우 혼인 신고 시까지 이진희 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식쯤에 헤어졌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이혼이 둘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자신에게 혼인 취소가 유리할지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혼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간, 그러니까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부정행위는 동의나 용서를 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진 씨는 혼인 취소가 유리한지 아니면 이혼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우선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혼인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2호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혼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취소 사유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똑같은 사유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송이 복잡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그럼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냐 또는 뭐 이혼이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네,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라면 결혼식 전이라도 법적인 부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남 씨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진희 씨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부정행위, 즉 불륜을 한 것이 됩니다. 예.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반대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결혼식은 사실혼이냐 아니면 단순 동거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역시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률론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으로 하는 것이 수진 씨에게 좀 유리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김수진 씨와의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중교제는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반면에 오영남 씨가 혼인 신고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 소송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이게 혼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혼수 비용, 뭐 집장만이며 또 여러 가지 뭐 여행이며 결혼식 비용도 있고 맞아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게. 그럼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결혼 생활이 짧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법원에서 혼인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김수진 씨가 오영남 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등 결혼에 관한 비용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수진 씨는 실제로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7개월 정도가 지나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결혼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3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혼인이 불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비용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오영남 씨의 부정행위로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김수진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진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도 가능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 고통이면 위자료 액수도 꽤 클 것 같은데 한 3천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싶습니다. 같아요. 5천 원 받아야죠. 그런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가 돼버린 이진희 씨 역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영남 씨는 김수진 씨와 오랫동안 교제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진희 씨와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와 이진희 씨의 교제 기간이 길었던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도 이진희 씨와 관계를 가진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진희 씨가 알았다면 오영남 씨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진희 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녀에게도 그 위자료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도 수진 씨가 지금 이진희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희 씨 입장에서는 오영남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결혼한다는 사실도 뒤에 알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영남 씨가 독박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진희 씨는 오영남 씨와 김수진 씨와의 관계를 오영남 씨와 헤어진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진희 씨가 김수진 씨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상간녀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람을 핀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만약에 상간녀가 혼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유책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상간녀가 유족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구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즉 상간녀가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한 건데요. 참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불륜녀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돈이 아까웠나 보네요. 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한테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자,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크나큰 배신을 당한 우리 수진 씨 또 이진희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법원에서는 혼인의 본질을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정과 신뢰를 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두 분이지만 애정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영남 씨에게 애정과 신뢰를 다하셨던 만큼 분명히 두 분 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